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면접이라고 할 수 있는 창의융합 관련해 가지고 3년 동안 창의융합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에 대해서 추이를 분석하는 특강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휴브레인 입시 컨설팅 센터 조민장 컨설턴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독서 인성과 관련해가지고 최근 3년 동안 독서 인성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그 추이 분석 및 예상 문제를 풀이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상상고의 이제 또 다른 면접,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면접이라고 할 수 있는 창의융합 관련해가지고 3년 동안 창의융합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에 대해서 추이를 분석하는 특강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융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항을 구상하는데 20분, 그리고 면접을 하는데 10분 해가지고 총 30분간 진행이 됩니다. 이게 독서 인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항 구상이 10분인 반면에 아무래도 창의융합 같은 경우에는 수학 문제가 실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수학 문제를 풀이하는 시간 때문에 이제 20분이 이렇게 주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의융합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황을 제시한 후 조건을 전제로 하여서 풀이를 요하는 방향으로 출제가 됩니다. 아래 그 표 같은 경우에는 2023학년도 여학생 기출문제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제시문을 먼저 주고, 그리고 이제 조건을 단 다음에 이제 각 문항에 대해서 이제 풀라라는 방식으로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2023학년도 남학생 또한 이렇게 그림으로 먼저 상황을 제시한 이후에 아래 이렇게 조건을 주고, 그리고 나서 각 문항에 대해서 이제 푸는 방식으로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상고는 이제 상황을 제시 후 조건을 전제로 해서 풀이를 요하는 방향으로 출제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상고 문제 같은 경우는, 창의융합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균적으로 4개의 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2023학년도 남학생의 경우에만 이제 3개의 문제가 출제되었고, 요때를 제외하고는 이제 전부 4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상고 창의융합은 평균적으로 4문항 나온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보시면은 그러면 어떤 주제가 나왔냐 많이 궁금하실 텐데, 이 상상고 창의융합은 이제 진법 문제, 좌표계 문제, 그리고 지구과학 문제 등 이제 수학 및 과학 영역을 이제 골고루 다루는 영역들이 많이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은 이제 최근 3년 동안 나온 주제인데요. 보시면은 2022학년도 남학생의 경우에는 이제 60진법 관련해서 이제 문제가 나왔고,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진법, 그리고 2023학년도 남학생은 지구과학, 여학생은 진법, 그리고 2024학년도 남학생은 이진법, 여학생은 좌표계를 가지고서 푸는 문제들이 나왔었습니다. 2023학년도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때 처음으로 이제 순수 이제 과학만 이제 관련된 이제 문제가 나왔었고, 요때를 제외하고는 이제 나머지 5번 전부 이제 수학하고 관련한 문제가 나왔기에, 아무래도 물론 창의융합이 이제 과학, 수학 둘 다 보지만은 좀 더 수학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빨간색 글씨로 지금 체킹이 되어 있는 부분들을 볼 수 있을 텐데, 상상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법을 다루는 거를 되게 좋아합니다. 최근 6번의 시험 중에서 총 4번이 나올 정도면은 아마 이게 진법이 올해도 나올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하시면 또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휴브레인에 온다면은 이 진법과 관련된 문제들을 바탕으로 많은 수업을 또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이제 창의융합 면접 팁을 드리자면은, 우선 전체적으로 이제 1번 문제만 이제 기본적인 공식을 가지고서 푸는 문제인 반면, 나머지 2, 3, 4번 문제는 좀 더 이제 응용해서 푸는 문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 4번 문제의 난이도가 높은 편이지만 1, 2번 문제하고 연계된 문제가 출제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1, 2번에서 뭐 방정식이 나오면은 3, 4번에서도 방정식이 나옵니다. 3, 4번에서 뭐 갑자기 뭐 기하라든가 또는 뭐 미분, 적분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 2번하고 연계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3, 4번 문항이 오답이더라도 이제 접근을 잘한 경우 합격을 합니다. 내가 설령 오답을 냈다고 해서 뭐 나는 시험 떨어졌어, 상상고 불합격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면접을 포기하시지 마시고, 내가 오답을 냈더라도 그 풀이 과정에 대해서 면접관들에게 잘 설명을 한다면은 충분히 접근만 잘 했다라고 하면은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면접에 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휴브레인 입시 컨설팅에서 이제 실제로 수업을 할 때 쓰는 이런 문제인데,
이 보시면은 이게 이제 주민등록 관련해가지고 체크코드 관련한 이런 체크코드를 구하는 문제인데, 2024학년도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코드 숫자의 생성 규칙이라고 해서 이제 이진법으로 하는 기출 문제가 실제로 출제되었었습니다. 저희 학원에서 이 문제를 풀었던 남학생 모두 이제 합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학원에 오면은 아무래도 이런 진법, 특히 뭐 수학 전반적으로 다 다루긴 하겠지만 이제 아무래도 상상과 진법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거하고 관련해서도 많은 수업을 갖고 실제로 이게 나오면은 학생들이 많이 붙고 거의 다 붙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법 외에도 저희 상상고 이제 그 휴브레인 이제 실제 수업 문제들을 보면은 사이클로이드 곡선이라든가 아니면 캔의 원기둥 또는 인수분해를 이용한 가우스의 합 공식과 같이 이렇게 매 주차마다 이렇게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서 실제 면접 수업을 준비를 합니다. 그 때문에 학생들이 창의융합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이제 실제로 시험장 가서도 좋은 결과를 내고 있고 네, 많은 합격 사례도 실제로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독서인성과 더불어서 이제 창의융합 수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여름방학서부터 이제 연말까지 쭉 진행을 하는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상담 및 이제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학생 및 학부모 분들께서는 저희 학원으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